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덧 2022년 9월 15일 중순이 돼버렸네요. 근데 아직도 더워요. 아직 더운데 추석 동안에 그 햇볕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모자를 썼다 안 썼다 하면서 잠깐 도서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길에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인터넷만 하다가 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 영상도 못 찍고, 근데 2번이나 찍으려고 했던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안 되더라고 요즘에 잘. 뭐냐면은 패션하고 과학하고 중첩지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어떻게 내 손목과 발목을 살려주느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수트 가지고 4종류 가지고 했어요. 그냥 약간씩 색깔 차이라든지 나에 맞춰 가지고 하긴 했지만은 다크네이비, 차콜 그레이, 블랙, 브라운 계열을 한번 이렇게 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차콜 그레이 한 다음에 그날 새벽이죠. 그러니까 한 3시 정도, 다음날 새벽, 그때 어차피 추석 되고 하니까는 노동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노동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5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다가 원래 그 패션 그런 그거를 대해서 주저주저를 해도 수트 할 때는 이제 우퉁을 안 까는데, 그날은 막 우퉁도 까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얘기하다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아직 올리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또 올릴 수 있으니까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핵심이 뭔가 이거를 하시는 분들에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얘기.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과학적인 거, 저희가 손목 발목 이론의 창시자이긴 하지만 저는 감각도 없고 해가지고 이 뭐를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들어가고 있나 목소리가? 좀 멀리 있었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잘쓰셨어요. 오늘은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인간중심 구성주의의 패션, 뭐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패션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인간중심 구성주의의 칸트의 사상을 한번 이렇게, 이 철학 콘텐츠 아니고 과학 콘텐츠입니다. 뭐냐, 우리는 이제 패션을 통해서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일 뭐 이렇게 밖에 나갈 때라든지 집에서라든지 대부분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제 입을 때 패션이랑 관련된 그 책들이 있고 디자인이랑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같이 겹치는 그 이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론 부분들이 패션 전문가나 디자인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죠. 전공한 분이든지 아니면은 많이 뭐 혼자서 이렇게 학습을 한 분들, 연구한 분들이. 저도 이제 혼자서 독학으로 이제 학습을 했죠. 그리고 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디자인, 패션, 여기에 있는 그 칸은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제 크게 깨달은 점은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손목 발목 이론이죠. 근데 그게 바로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 중심 구성주의적인
아, 미학이다, 아름다움이다, 그 예술 철학, 이게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책들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세분화되고 하지만은, 둘만 뽑으라고 하면은 뭐 형태하고 색깔이죠. 지금 이런 쇄골에서부터 이렇게 뼈 있는 형태하고 이렇게 된 색깔, 이런 게 이제 나에 맞냐, 인간 중심 구성주의. 인간 중심 구성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칸트가 얘기한 인식론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 이런 거가 계속 망가지고 할 때, 인간은 어차피 인간의 틀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건 과학적으로 정확히 맞죠. 인간은 양자역학적인,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불연속적인 거, 그러나 아날로그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정한 파장을 듣고 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머지 파장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거를 두고 복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형태도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론을 꼼꼼히 막 더 깊이까지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양한 학자들과 만나게 돼요. 물리학자, 화학자, 혹은 뭐 문학가. 예전에는 그 학자들이 막 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뭐 천재잖아요. 뭐 그게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분과 학문이 되고 철학이 빠진,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하지,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이라고 그렇게 많이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정치 철학이나 경제 철학, 이게 그 내용이 풍부하고 사회과학은 문제 인식에서부터 결국에는 문제 해결의 방안까지, 대안까지 제시해보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화 뭐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설명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학문이 하는 일일 텐데, 이 패션이나 디자인 이쪽에서도 그 했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빼박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뉴턴 같은 사람이겠죠. 제가 그 손목발목 할 때 색상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색상환 처음 한 게 뉴턴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색상환들만 보면은 뉴턴, 그 다음에 괴테도 색상환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은 그 발음을 제가 자신이 없는데, 시브렐 욕은 아니고, 이런 화학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빛에 대한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화학 같은 경우 화학공학 이런 거, 예, 직물 같은 거, 이런 거 직물이잖아. 이런 거 연구하던 분들이 실제로 디자인 이론의 밑바닥에 과학적인 그 베이스를 주고, 색깔 같은 경우에 그렇겠죠. 뭐 그 이전부터 갈 수 있겠죠. 사원소설, 철학에서 얘기했던 거, 물, 흙, 공기, 이런 데에도 고유의 색이 있다 라고 하는 색에 대한 그 관념, 혹은 뭐 그때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설, 이런 게 있죠. 사원소설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2500년 지나고 나면은 설로 바뀌는 게 많을 수 있겠죠. 그죠? 특수 상대성 설, 뭐 이렇게. 근데
그건 안 바뀌겠다. 물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를테면 형태에 대한 것도 아주 예전부터 이를테면은 이런 게 있겠죠. 뭐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멋있다, 뭐 잘생겼다, 풍채가 당당하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뭐 요즘 말로는 비율이 좋다는 말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수학적으로 또 황금 비율 1.61 어쩌고 저쩌고 대 1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발견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게 있죠.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자연의 그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패턴으로서도 나타나고, 자연의 색깔 자체도 우리가 자연을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이 굉장히 잘 조화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고대부터 색이든 형태든, 형태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다 사피엔스 때부터 잘 그렸잖아요. 동굴벽화 같은 거, 르네상스식의 그런 것도 있고 추상화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뭔가 그 조화나 질서가 있고, 현대 미술을 해도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힘들고 뭐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어떤 개념 그 미술이 될 텐데, 오늘 뭐 이렇게 막 칸단스키까지 막 가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현대 이런 미술을 할 때 주로 인식론 가지고 이제 많이 했거든요. 예술 철학적인 미학적인 그런 것보다 인식론 가지고 뭐 고갱이나 고흐나 피카소나 이런 다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인간중심 구성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막 이제 하던 그 시기 14, 15 이 시기에는, 특히 15세기 정도에는 이제 거긴 뭐 베네치아의 피렌체가라든지 이런 데가 거의 뭐 엄청난 그냥 나라니까, 거기는 가문이자 나라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역사 컨텐츠에서 다룬 것 중에서도 이탈리아 북부는 독립하고 싶어 한다, 마치 캐나다 퀘벡이나 이런 데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로 있는 데서 독립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부가 되게 GDP가 완전 달라요. 마치 그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하면은 거기 그 하나 나라 자체가 웬만한 유럽들을 다 뭉개버릴 정도로 GDP가 높죠. 그러나 이제 다른 이유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에서 15세기 정도가 되면은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투시 원근법. 그래서 퍼스펙티브를 할 때 유기에서도 한두 번 실수라고 볼 수는 없지.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뭐 이제 할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퍼스펙티브가 관점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는데, 자꾸 그거 할 때 투시법 이렇게 그 잘못 말한 적이 있어요. 영어를 제가 뭐 그 정도로 못해서가 아니라 잘은 못하죠. 그렇지만 그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원근법으로 쓰이는 그 퍼스펙티브는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나온 뭐 그 이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다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핵심이 되는 그런 투시법을 썼다는, 투시법 또 투시법이래. 그러니까 그 투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시 원근법을 말하는 거죠. 투시에서 소실점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거에 지금 구현되어 있는. 근데 벌써 15분 얘기했네. 핵심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두 개로 나눠서 하든지 해야겠다. 근데 그런 형태나 색상이 진짜인가 참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둘 다 과학과 예술의 이제 중간지대 정도, 3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원근법에는 그런 원근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썼던 원근법 여기저기를 다 소실점으로 두고 하는 원근법도 있고, 러시아도 이제 미술이 그 러시아의 예술도 상당히 그 유명한데 거기에 원근법도 굉장히 다른 원근법을 써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서구 이런 그 질서, 서구 문화 이런 게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나름 보편적으로 끄덕일 수 있는 합리성이 있고, 특히 과학혁명 이후로 그걸 통해서 전방위적인 문화를 다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투시법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뭐 사진이 발달하기 전까지 우리의 색과 형태에 대한 것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과학, 예술이자 과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색을 굉장히 짧은 파장만 눈으로 인식을 하고 귀로 인식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분들은 이제 앰플리파이어랑 그 차이까지 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색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한 그런 화가들이 있겠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했던,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런, 제가 인식론이랑 관련해서 얘기했던 고갱, 고흐, 뭐 세잔 뭐 이렇게 쭈르륵 나갔던 거, 그리고 이제 형태에 대한 또 연구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해체 및 재건란, 피카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인식론적으로 봤는데, 패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패션에서 이 깔맞춤이 어떻게 뭐 잘 됐다 이거랑, 뭐 깔맞춤은 이제 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랑 또 비율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인간 중심 구성주의 적으로 패션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이고, 그 이제 사실 방금 말했던 여러 색에 대한 이론이나 형태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바뀌고 해체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미술이나 예술이나 철학이랑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돼서 계속 더 나아가고 개념 예술이 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패션에서는 최소한 아주 막 아방가드로 한 그런 것들을 제외, 패션쇼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입고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방가드하게 이렇게 가고, 그런 것 중에 일부의 요소가 패션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패션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합의된 주관성, 합의된 좀 객관적인 주관성, 보편성,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귀로 치면은 귀 소리에 대한 진짜 물리학적인 것은 소리 크기다 하면은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그래서 데시벨 뭐 120 이상이면은 막 다 규제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건 폰이기 때문에 주파수마다 소리 크기가 달리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 소리에 대한 과학도 있어요. 그래서 성악과 음영대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그거는 실제로는 데시벨이 폰하드에서 나온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어떤 높이, 어떤 피치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어떤 가수가 굉장히 하얀 것처럼 잘 부른다, 아주 네 옥타브를 거의
고르게 잘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는 실제로 하현우가 그렇게 고르게 소리를 낼 수 인간이 그렇게 내지 못하거든요. 그럴 뿐 아니라 만약에 내면은 모나리자 귀에서 피나는 것처럼 진짜 귀에서 피가 나죠. 왜냐, 고음은 데시벨상으로 실제로 똑같이 가면은 후원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패션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말했던 그 색상환을 만들고 뭘 하고 막 했던 그런 분들이 착시형 현상이라든지 비율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옷을 가지고도 비율을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거나 조금 더 덩치 있게 보이거나 이런 게 형태나 색깔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번 예전에 한 적 있죠. 저는 슬림한데 더 슬림하게 보이는 경우에 내가 어떤 명도의 색을 어떤 디자인으로 입는지, 그리고 전 슬림하니까 주로 더 단단해 보이는, 조금 더 통통해 보이는,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색을 어떤 형태로 어떤 면적으로 배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과학이죠. 패션의 과학. 그래서 오늘도 이거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네. 땀나는 거 봐. 지금 이게 완전 다시 여름이 와가지고 마무리를 해가지고 오늘 한번 올려놓자. 우리는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학과 예술의 그 중간지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패션에도 나름의 이론이 있어요. 색깔에 대한 것도 있고 형태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색깔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색상관에서 보색이 됐건 인접색이 됐건, 인접색에 대해서 막 그 얘기했던 게 그 아까 말했던 화학자예요. 인접색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효과, 도미넌트 컬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나 미술가들이 이렇게 직접 어떤 이론을, 물론 칸단스키 같은 경우에 그 스스로가 예술 화가이기도 하죠. 나 이제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미술가이죠. 그 사람은 색채, 그러니까 형태뿐 아니라 형태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다중의 그 투시법을 가지고 색채마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개념 예술 이렇게 봤을 때 어렵고 뭐가 뭐 장난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미술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죠.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 미술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어떤 질서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질서가 거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영역이 패션이고, 그 패션에서 형태, 비율, 황금 비율, 그리고 이 원근법일 때는 사실 지금 여기 제 가로등이 여기랑 저기랑 있는데, 아파트로 할까? 여기랑 저기랑 저기랑 뒤에가 다 창문이 똑같거든요. 사실 창문 크기가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지만 그 크기들 자체는 뒤로 가도 다 똑같은데 더 작게 보이죠.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인간이 인식할 때는 참이 되죠. 앞에 있는 게 똑같은 게, 앞에 있는 가로등이 더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게 더 작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건 작게 보이지, 여기 있는 건 지금 엄청 크게 보이는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디자인에서도 색이나 형태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자기가 내고 싶은 느낌, 자기가 조금 더 살집이 있어 보이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주로 그걸 많이 하죠. 그리고 더 슬림해 보이고 싶다 하면은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것도 빛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데서 일찍부터 나왔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느낀 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RGB하고 명도, 패션이란 명도, 이런 거라면 조도가 되겠죠. 빛의 삼원색이랑 이제 그 색의 삼원색이랑 그 작용이 다르니까, 빛이라면 하얀색으로 뭉치면 되지만 색이라면은 검정색이 돼 버리잖아요. 칠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이고, 뉴턴까지만 해도 고유의 색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 빠지는 파남보라고 하는 고유의 색이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뭐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원소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 그렇지 않지만 이거를 민트색이라고 하지. 이걸 베이지색이라고 하고. 그게 우리 그냥 상식에, 그리고 패션은 가장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패션 가지고 인간 중심 구성주의를 가진 과학이자 예술로서 우리가 늘 체험하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나다. 내 손목과 내 발목. 나의 컬러와 나의 핏. 지금 이게 이런 내 거의 원래 고유 톤에 어떻게 맞고 내 이런 고유 핏 이런 거에 어떻게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나름대로 데시벨보다 폰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듯이 빛과 형태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과학보다 주관적인 과학으로서 패션도 어떻게 보면 과학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 약간의 안목을 키웠죠. 타고나지 않았지만. 이것도 다음에 나눠서 좀 더 해야겠다. 힘들어가지고 지쳐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